안녕하십니까. DI 성형외과 이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형물의 종류는 알고 계시다시피 워낙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환자분들이 직접 다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형물에는 가장 크게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그란 모양을 가진 라운드 보형물, 그리고 아나토미컬 쉐입이라고 그러죠. 물방울 모양으로 아래쪽이 조금 더 높게 생긴 보형물,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형물은 실질적으로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라운드 보형물은 조금 더 위쪽 부분, 윗가슴의 볼륨을 조금 더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고요. 물방울 보형물의 경우는 위쪽 부분의 볼륨을 조금 더 줄여주는, 위쪽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원래 그런 해부학적인 모양을 조금 더 살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모양뿐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라운드 보형물의 경우에는 안쪽에 모양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실리콘 자체가 특별한 모양을 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실리콘이 조금 더 부드러운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촉감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물방울 보형물의 경우에는 아래쪽이 볼록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정도 단단한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두 가지 보형물을 직접 만져보셨을 때 물방울 보형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쪽 보형물은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각각의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물방울 보형물이라 하더라도 제조회사에 따라서 물방울 보형물의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같은 제조회사 안에서도 물방울 보형물이 너비, 폭뿐만이 아니라 물방울 보형물의 높이,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튀어나와 있는 정도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환자분들의 체형에 맞는 적합한 사이즈의 보형물을 결정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라운드 모양의 보형물이라 할지라도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공법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알러관사에서 나오는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보형물에서도 안쪽에 들어있는 실리콘 자체의 충전량을 조금 더 낮춘 제품들도 있고, 이런 실리콘 자체의 점성이 조금 더 높은 제품, 그리고 실리콘의 점성이 조금 부드러운 제품 등 제품군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같은 라운드 보형물이라 할지라도 보형물의 겉 커버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종류가 나뉠 수 있습니다. 겉이 매끌매끌한 스무스 보형물이 있을 수 있고요. 겉이 거칠거칠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은 커버가 조금 더 얇고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촉감이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안쪽에 보형물이 들어간 후에 포켓을 형성하기까지 마사지 등이 필요한 추 관리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처 보형물의 경우에는 겉의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생겨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따로 마사지 등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거칠거칠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 껍데기, 쉘이라고 하죠. 이 쉘 자체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촉감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타입의 보형물의 차이점을 한데 섞어서 마이크로 텍스처 혹은 제조사에 따라서는 나노 텍스처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더 겉에 커버의 거칠거칠한 면을 조금 더 줄여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준 그런 형태의 보형물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러한 다양한 보형물의 종류를 환자분들이 모두 다 숙지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결국 가슴 수술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의뢰하는 의뢰자분께서 건축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모두 다 확인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계사, 믿을 수 있는 설계사, 결국은 가슴 수술에서는 수술하는 의사겠죠. 그러한 의사분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